네, 현명님, 109님, 만우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겨울은 참 눈이 참 잦습니다. 겨울은 사실 눈이 제맛인데 어제 밤에 제가 산책 나갔을 때는 비가 내리다가 이제 그때 진눈깨비로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눈으로 싹 변할까. 근데 야, 이게 눈이 될까? 비로 끝날까 이랬는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새벽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아, 눈이 제법 쌓였습니다. 참 운치는 있는데 오늘 다들 움직이시려면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네, 여기 김소희님 어서 오시고요. 상규님, JM님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시나요? 제 시스템은 괜찮은데 여기서 크게 하면 여러분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자, 그래서 참 아침에 참 눈을 보면 차분히 정화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네. 네, 지금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더 하시면 더 큰 제 높이면 시끄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놈의 엔비디아 때문에 또 잠을 제대로 못 잤네요. 전날에도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엔비디아 움직임이 영 심상치 않아서 미국 시장을 보고 데일리를 써야 되겠다 싶었는데 요즘 엔비디아가 잠을 설치게 하는데 어제거나 어제는 잠을 설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참 잠을 안 잔다. 저 사람들 도대체 언제 잠자나.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참 미국 시장도 살펴야 되고, 비트코인이 어떤지도 살펴야 되고. 자, 그래서 어제는 뭐 보람이 있었는데, 이따가 방송 때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몇 분 들어온지가 왜 오늘 안 나오죠? 네. 자, 그러면요. 2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8시 3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5분입니다. 오늘은요, 2월 22일, 이가 3개나 됩니다. 좋습니다. 이가 3개나 되는 날입니다. 밤에 눈이 참 예쁘게 내렸는데요. 오늘 정화된 기분만큼이나 주시장이 좋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CEO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어제는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밤에도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본다고 엔비디아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아닙니다. 어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어제까지는 분위기가 조금 뭔가 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하락 종목이 연이틀 많았어요. 코스피는 좀 먼저 좀 약간 쎄한 느낌이었는데, 어제 그동안에는 코스닥 시장 지수가 빠져도 상승 종목은 많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좀 많아서, 나름 그래도, 2차전지 소재주라든지 개별주로들이 움직였는데, 지난 이틀간은, 이번 주 화요일은 지수가 올라도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이런 흐름 안 좋거든요. 근데 어제는 1000개가 넘었어요. 1000개는 2월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사실 1월 하순에 코스닥 시장이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1월 하순이 원래가 워낙 안 좋아서, 야, 이거 딱 작년 9월, 10월 느낌이다 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2월 들어 완전 반전이 일어나서 분위기가 싹 달라졌는데 근데 이거 우리들이 이거 쎄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보니까 네, 연이틀 유가증권 시장의 순매수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1월 19일부터 외국인 매수가 촉발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불이 붙고 그 분위기가 코스닥에 이어지면서 지금 어떤 순환매 장세, 에너지가 충만되는 흐름이었는데 외국인 순매수도 지금 오늘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이 천억 이상, 천억 이하로 순매수한 날이 3일 된 적은 없어요. 1월 하순부터 본다면요. 1월 26일 이후부터는요. 과연 오늘 외국인이 어떨까? 상당히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그래서 어제 만약에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실망스러운 게 나와서 분위기 안 좋았으면 시장은 이제 그동안 제법 올랐지 않냐? 본격적으로 조정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건 지켜봐야 할 문제기는 한데 이런 고비에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깜짝 실적 행진이 새해 들어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네요. 그래서 어저께 엔비디아가 그제 큰 폭 하락했죠. 4%대 하락했을 때는 우리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이걸 충족 못 시킬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빠졌었는데요. 높아진 눈높이를 또 충족을 시켰어요. 4분기 이게 엔비디아가요. 자료마다 다른데 1월 28일이 분기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10월 29일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4분기가 10월에서 12월이라고 하는 자료도 있고 11월부터 1월이라고 하는 자료도 있어요. 미국은 회사마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분위기입니다. 이 4분기의 매출도 시장 예상치. 그런데 올 1분기 전망도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니까 지금 시간 외에서 지금 엔비디아를 한번 볼까요? 시간 외에서 지금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가 7.8% 지금은 7.8% 오르고 있네요. 네. 아까 제가 새벽에 자료 만들 때는 9.8%였는데요. 지금은 7.8%.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라고 요즘 이게 또 미국에서 각광받는 AI 관련주인데 시간으로 많이 올랐고 요즘 또 각광받죠. 그래서 AI 관련주 오르고 있어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충분히 이제 고비 시장이 지금 고비야. 미국 시장도 고비입니다. 미국 시장도 보시면요. 나스닥도 지금 애매하죠. 딱 그냥 애매한 시점에서 잘못하면 쭉 꼬꾸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21선을 가지고 계속 타고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면서 타고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도 애매하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그동안에 2월 들어 힘을 내가지고 단기적으로 조금 땀을 닦을까 하는 상황이었고요. 코스피는 이제 전고점에 와서 여기서 어쩔까 다들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상당히 다행스러운 흐름. 그래서 자칫하면 한번 뽀개질 수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올랐다가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눈치를 보고 있었죠. 이러면 하이닉스 튀어오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은 AI, HBM 이런 얘기는 무조건 하이닉스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원래는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하이닉스가 후발주자였는데 요즘은 삼성전자는 길을 못 쓰고 하이닉스는 연일 계속 우상향하는 이 힘은 결국 HBM이다. 어쨌거나 우리 삼성전자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가 예전 같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다들 참 애매한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또
이쁜 짓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당연히 첫째는 외국인 큰 폭 순매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이틀 1천억 미만으로 순매수가 줄었었는데 오늘은 한 5천억 이상 한번 좀 순매수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주 하면 HBM, 장비주, 팹리스, 칩리스, 뭐 GPT 수도 관련주 등이 AI 관련주인데 를 비롯해서 요즘은 여러 재료주들이 소테마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재료주 장세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 미국이 저렇게 된다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가 1천억 대 이하,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수가 우세, 이런 흐름이 됐더라면 또 상당히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뭐 우선은 상식적으로는 외국인 좀 많이 사고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은 그런 장을 기대해 봅니다만, 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개장주 강세 후에 그 흐름이 유지되는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우리 캡티비전이 좀 빠졌어요. 7.8% 빠졌는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막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누가 돈이 급해서 좀 팔았겠죠. 막 그 정도밖에. 지금 시간 내로는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콩 빠졌다고 튀어올랐죠. 모르죠. 이렇게 쭉 튀어올릴지. 네,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 제가 구조적으로 말씀드렸고,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그 유리회사랑 협업을 한다 하는데 그 회사 그 과거 자료들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더니요. 네. 그 우리가 그때는 고릴라 유리라 그랬는데 고릴라라 그랬는데 요즘은 밴더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바꿨다 봐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폴더블 폰에 유리잖아요. 전에는 PI, CPI, 컬러리스 폴리이미드로 하느냐, 유리로 하느냐, 요걸로 하다가 이제 CPI가 너는 좀 미려하지 않다. 못생겼다 그 말입니다. 좀 유리란 느낌, 유리하고 우리 플라스틱하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리로 이제 확정이 되면 이게 이제 고릴라 유리를 씁니다. 아주 방망 유리죠. 그래서 접었다 펴도 될 만한 방망 유리를 이제 독일하고 또 미국의 C사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얇죠. 얇다. 그다음에 아주 강합니다. 보통 유리보다 한 10배 강합니다. 그래야 견디겠죠. 얇아서 가볍고. 근데 요 특성을 가지고 이건 이제 건축용 건자재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자재는 가격에 정말 민감합니다. 조금만 비싸도 안 쓰기 때문에 이 아무리 얇고 얇아서 가볍다. 강하다. 가볍고 강하면 좋긴 하는데 비싸죠. 그러면 안 쓰죠. 어떻게 씁니까? 10원만 비싸도 안 쓰는 게 건자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합할 만한 게 이 지글라스하고 같이 지글라스는 미디어 파사드 소재이기 때문에 미디어 파사드는 비쌉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좀 원가 부담이 덜 하죠. 원가 부담이. 어, 그래서 지금 지글라스는 예를 들면 고객이 나는 KCC 유리로 해주세요. 뭐 이러면 KCC 가서 유리를 사와서 그래서 뭐 나는 로이 복층 유리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걸로 복층 유리화해서 결국 유리를 사와서 그 유리에다가 네, 레이저로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든. 칩을 실장하고 유리에다가 막 반도체 회로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유리하는데 이제는 요 유리로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원가 부담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원가율이 워낙 낮은 고부가 소재예요. 지글라스라는 게 결국은 여기에다가 기술이죠. 기술, 실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 유리 시사와 함께 이런 거를 가지고
건자재 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려면 뭐냐? 그 C사가 좀 영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기 건물에 넣든지 뭐 좀 넣어가지고, 그죠? 해서,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강하고, 태풍 불어도 끄떡도 없고, 가격, 내구성도 뛰어나고, 그렇다 하더라 하겠죠. 어쨌거나 그런 회사와 최근에 그 경영진까지 미팅을 하고 본격적인 협업에 들어간다. 근데 코닝이 천안에 있어요. 대규모 투자를 해서. 얼마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 여러분 아시는 그 인스파이어라고 아시죠? 그 굉장히 그 요즘 핫합니다. 요즘 인스파이어 영상이 유튜브에 엄청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영종도의 이제 인스파이어 상당히 핫해지는 이것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타격받는 게 아니냐. 그런데 뭐 라스베가스도 그렇듯이 뭉치면 좋은 거, 카지노들은 뭉치면 좋은 거죠. 근데 인스파이어에도 네, 지글라스가 60억치 들어가 있습니다. 60억. 제가 후문에 의하면 원가율이 매우 낮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비용은 작년 4분기에 다 반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들고 나면 수익밖에 더 남겠어요. 요게 이제 올 1분기에 반영된다는 데 따라서 올해는 작년까지는 뭐 비용을 싹 다 떨어버려서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후문도 들리네요. 인스파이어도 들어가 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게 막 좀 화려하고, 네, 베가스 같은데, 이런데 가 좋겠죠. 가격보다는 화려함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주가가 뭐 누가 돈 필요해서 좀 팔았겠죠. 이날도 그렇고. 돈 필요해서 좀 파는 것 같고, 별 하락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거는 뭐냐. 아직 초기다 하는 거면 초기라서 좀 길게. 우리나라의 첫 나스닥 합병 상장 사례다. 외국계 사모펀드, 미국의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경쟁을 인수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첫 사례다. 앞으로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다는 중기적으로 느긋하게 지켜보시는 게 수익률에 더 판단하실 때 현명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해드리는 게 여러분께 해드리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신 제가 계속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고 각종 자료들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 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볼 게 외국인 동향을 오늘 제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제는 좀 종목들이 빠져가지고요. 좀 시장이 좀 심드렁했는데, 그래도 요즘 또 우리 한 대표 계속 전에 없던,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월, 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날이 우리가 그 기업 밸류업.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의 한 획을 걷는 사건일 수가 있다. 기업 밸류업을 단순히 선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세제 지원도 하고 네, 상법도 개정하겠다. 볼까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방침에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목요일인데요. 최근에 한 이틀 좀 주춤했지만 역시 저는 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좀 큰 그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주주환원 우선주 그래 올해 내내 주주환원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삼성생명이 주주환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결국 주주환원이란 게 배당 많이 주고 네, 주식 내가 사서 소각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네, 주식 수가 늘기만 하는 바람에 물량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죠. 이제는 그 어떤 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정체 내지 감소 세기는 첫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그 주주하는 우량주 흐름을 기본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 재료주 쪽으로, 개별 재료주도 제가 그동안 이미 다 분석해드려서 제가 요즘 2차 전지 얘기 잘 안 하는 이유는 하도 온갖 유튜브들이 떠들어서 제가 막 그것 따라서 지금 말하기는 싫어가지고 예전에 이미 엄청 여러분께 귀에 닦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리죠. 요런 거 이제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 올 봄쯤 되면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신고가를 내는 배경은 사실은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옛날에 이미 1월 초에도 전해가 분리 막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소재주 중심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IRA 시대에는 소재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주 하니까 어제는 그래서 2차 전지가 되면 소재주 본다면요. 일단 뭐 첫째가 가장 엔캠 제가 미국에 공장이 있는 가동 중인 공장이 있는 게 당장 그래서 왜냐하면 전해액의 특성을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잖아요. 전해액 특성상 우유 같아서 이게 우유 같아서 공장 바로 옆에 신선한 걸 갖다 줘야 된다. 그때 가동 중인 거는 현실적으로 엔캠 4만 톤 뿐이다. 최근에 이제 솔브랜 홀딩스 이런 게 이제 1등주가 뽑으니까 최근에 솔브랜 홀딩스도 움직이는데 이거는 5천 톤입니다. 그냥 코딱지만 해요. 그래서 지금 엔캠용 20만 톤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는 예전에 제가 엄청 많이 해드렸고요. 이제 그 전해에 리튬이온, 중앙첨단수dio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다 이미 말씀드리고 세 번째 분리막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이 실리콘 음극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나노신소 제거제 좀 많이 올랐죠. 이런 것도 이제 뒤늦게 실리콘 음극재, JO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그래서 우리 하 대표가 예전에 분석에서 다 알려준 대로 소재주들이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2차 전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극재, 셀 업체 이런 거 피해야 됩니다. 양극재 업체는 굉장히 위기예요. 올 봄쯤 되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셔야 될 게 상대적으로 좀 낫다 하는 거지 업황이 호조다 이건 전혀 아닌 얘기입니다.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낫다.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물론 제가 지금 또 우리 정의원님 프로그램 CEO님께 또 일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그 시장에 전혀 아직은 시장은 올 하반기부터 뭐 나아질 거예요. 리튬 가격 다 떨어졌으니까 더 나빠질 거 없어요 하는 일이지만 제가 폴리실리콘 말씀드렸잖아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한 후에 길고 지라 행보로 갔어요. 리튬 가격도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더 빠질 자리는 별로 없겠죠. 그렇다고 오른다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길고 지루하게 횡보할 때 망할 회사들 많이 망하죠. 옛날에 KCC랑 현대중공업이를 만든 폴리실리콘 회사도 망했고 그 다음에 OCI도 결국 공장을 폐쇄를 시켜버렸죠. 해체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전에 하도 여러분 귀에 닦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요즘은 잘 안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하 대표는 좀 남다른 길을 가는 성격이라서 남들 얘기하면 잘 안 하죠. 남들이 다 좋다고 온갖 유튜브가 뜯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서서히 조심해야 될 시기죠. 온갖 것들이 다 뜯으면 상투가 다가오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모로 두고 있는 우리 하 대표는 남들 떠들 때 같이 떠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만 너무 미리 말씀드리니까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게. 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요즘 흐름을 제가 한번 오랜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즘 새로 들어오신 우리
애청자님은 좀 새롭겠지만 기존에 우리 다 뭐 JM님, 뭐 상교님, 여김선님, 만우님 다 예전부터 우리 애청자님들은 이제 귀에가 딱지가 앉으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잔소리 같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지난 이틀 동안 하락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일지는 잘 예측은 하기 좀 힘듭니다. 지금 판단은 좀 힘든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그 오늘부터 좀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종목들보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엔캠 같은 경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엔비디아 때문에 오른다. 엔비디아 때문에 엔캠이 오를 이유는 없지만 어쨌거나 뭐 엔비디아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서 더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주식들은 그동안 많이 오르는 주식은 꺾이면서 좀 새로운 종목들 어떻게 보면 뭐 어제 나노신소재 이런 실리콘 음극재 주식이 올라온 것도 그런 분위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 전혀 다른 흐름들이 또 등장할 수도 있어서 오늘은요 전체적으로 우선 외국인들이 어떻게 시장을 오늘 순매수 하느냐 큰 폭 순매수 하느냐 첫째 그걸 보고 두 번째는 등락 종목 수가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많으냐 그것도 보면서 시장 내부 흐름 속에는 어떤 좀 새로운 흐름이 등장할까? 기존의 흐름이 꺾이면서 새로운 흐름이 등장할까? 네, 기존의 흐름이 꺾는다는 기존의 강세 종목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어떤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1분 20초 후에 저랑 개장 방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1분 20초 후에 뵙겠습니다.